증가하면서 편의점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정부가 거짓 정보로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팩토리입니다. 페카 안녕하세요. 네. 페카가 뭐야? 팩트 체크 하이. 저희 팩트 체크의 새로운 인사 페카 어때요? 네. 페카 합시다. 다 해봅시다. 네, 네. 페카. 이번 주제는요. 사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은 뭔가 좀 생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웃어? 네, 어떤 사안인가요? 지난달 23일에 정부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어요. 네. 이게 이제 강제로 금지를 한 건 아니고 네. 피지 마세요. 강하게 이제 권고를 한 건데 미국 정부에서 네. 중증 폐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30명 넘게 나오면서 네. 미국에서 이제 액상형 담배를 사용 중단을 권고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일단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권고를 했고요. 네. 또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안 나오는데 오늘 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뭐 어떤 내용이죠? 미국 10대가 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지금 폐 손상이 커가지고 폐 수술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미국에서 식으로. 되게 크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네. 부분이에요. 계속 그래서-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한 39명도 넘었을걸요? 사망자가?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 중증 폐 손상 환자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중에 80%가 액상 대마가 그 담배 안에 들어가 있더라. 병에 걸린 사람의 한 80% 정도가 네. 이걸 사용했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미국 정부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사용 중단을 권고했죠. 근데 이제 이걸 두고 흡연자들이나 담배협회에서 네.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미국 정보를 가지고 국내 담배 시장을 규제하려 한다. 이런 좀 비판 여론? 불법적인 네. 거로 유통된 거에 그 마약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들이 약간 좀 이제 손 모양이 좀 대단한데. 아, 되게 네. 이거 네. 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정부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런 이야기 때문인가요? 그런 거죠. 예, 그 미국의 사례는 불법 제품에 한정해서 뭐 환자들도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 건데 우리나라는 마치 그 액상 전자담배 그냥 앞으로 전담이라고 그냥 줄여서 네. 말할게요. 우리 국내에는 모든 전담을 다 해로운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가지고 뭐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 거죠. 미국 질병관리본부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 사망자를 발생시킨 핵심 독성 물질이 대마초 성분 요거를 THC라고 하는데 86%에서 이 THC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발표된 게 뭐냐면 한편으로 또 한 11%는 네. 그 마약 성분 없는 그냥 일반 니코틴만 함유된 제품을 쓴 걸로 조사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달에 이제 정부 합동 브리핑이 크게 있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됐어요. 그 일반 그냥 니코틴만 함유된 제품에 11%가 있다라는 게 보도 자료에는 이제 써 있었는데 그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브리핑이 한국에서 한 거죠? 이게? 한국에서 했죠. 이후에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말에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여했는데 논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사실 대마 성분이 없는 전자담배에서도 네.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거기에 주목을 한 거다.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들어간 것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는 일반 11% 네. 때문에. 근데 그 11% 때문이라고 하면은 국내 소비를 막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것 같아요. 논란의 지점은 그거죠. 과잉 대응이다. 너무 네. 설레발친다. 아. 그게 이제 이용자 업계와 정부의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지점인데 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네, 네. 겪었잖아요. 네. 매우 뼈아픈 경험으로 남았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비판이 초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그렇게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것도 맞는 네, 말이에요. 사실 그 유관 부처들 보면 그때 그 트라우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늑장 대처해서 욕먹고 피해까지 확산되느니 선제적으로 좀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저희도 태풍 보도를 할 때 어쨌든
이 위험하니까 먼저 막 이렇게 진로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했는데 생각보다 태풍이 약할 맞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KBS 욕을- 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많은데 사실 그러다가 그게 또 세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맞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 조치 관련해서 박 장관도 국회에서 솔직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라는 참혹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유해성이 증명된 뒤에 대처를 했더니 그게 늦더라. 그래서 가능한 빨리 네. 유해성 검증을 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국내 유통 제품들의 유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일단 이제 국내 유통 중인 전자담배 성분, 유해 성분 분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이달 중에 완료를 하기로 했는데, 네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아까 말한 그 THC라는 거고, 이게 이제 이 대마 성분을 그 액상에 녹이기 위해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이 또 있어요. 이제 얘네가 사실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내 유통되는 제품들에는 이 물질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그럼 물론- 이것부터 그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몇 업체들 물론 그런 성분이 없다고는 하는데 이제 정부는 이제 공신력 있는 조사를 좀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분 분석을 이달 중으로 완료를 하고 또 그 성분들이 인체에 유해한지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년 이제 상반기쯤에나 이게 결과가 나오니까 담배협회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속이 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왜 그냥 한 번에 조사하면 안 되냐 물어보니까 이게 조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그 기계 자체도 달라서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니까 아예 사용을 하지 말고 있어라 이런 취지인 거네요. 네네네. 근데 전자담배가 이제 나온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왜 특별한 조치를 안 하다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전자담배가 출시된 게 이제 2008년이에요. 10년이 넘었잖아요. 이번 사례처럼 직접적인 요인이 돼가지고 그동안 뭐 사람이 죽는 일이 있거나 이렇게 부각된 적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니에요, 지금 법적으로는. 아니 전자담배가 그럼 뭐예요? 이게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게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에 네. 이 연초에 잎을 원료 일부나 전부로 해서 만든 제품만 담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 잎. 이렇게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담배가 아니라 일반 우리 그냥 물건 같은 공산품 공산품이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담배에 대한 관리나 규제 이런 게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좀 안 돼 있던 부분이 있던 거죠. 관련한 규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법이 있어야 되는데 되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지 못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담배 제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액상 담배도. 그래서 유해 성분에 대한 자료를 FDA,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 같은 데서 이제 그거를 제출하게끔 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담배 정의에 전자담배도 포함하자. 그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제대로 세금들 매기자는 법안이 다수에 이제 제출돼 있는데 논의가 안 되고 있죠, 사실은. 아니 그렇다면 이 전자담배는 여태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네요.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 국회가 빨리 이 관련 법에 대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담 사용 중단 권고의 진짜 목적은 결국 정부가 세수를 늘리려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 부분은 객관적 검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수 확대가 목적이지 어떤 주도한 사람을 찾아서 멱살을 잡고 자백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뭐 그걸 명확하게 어떻게 알 수가 검증하기는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정부가 전자담배 세율을 조정하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그 기획재정부에 아무리 물어봐야 당연히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건강 증진의 목적이다. 예전에 담배값 인상할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린다. 하지만 그거 그렇게 올려서 결국은 세수가 늘었다 이런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죠? 세수는 늘었으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필 사람은 여전히 피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의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맥락을 좀 보시고 시청자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국내에 시판된 지 10년이 10년. 넘었잖아요. 그동안에 일반 담배보다 전담에 붙는 세금이 턱없이 낮아가지고 네. 세율을 좀 인상해서 과세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 전자담배라고 해도 어쨌든 담배를 피는 것에 유사한 흡연 효과를 내고 몸에도 안 좋은데
국민 건강을 해치는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떤 반대급부로 네. 세금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 지금 기준으로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한 1,261원이고 오. 일반 담배 한 갑에 붙는 네. 세금은 2,914원이에요. 그러니까 아. 43% 수준인데 그밖에 전자담배도 폐쇄형이 있고 관련형이 약간 있고 쪄서 피는 예, 거. 그거에 따라 또 다 기준들이 달라요. 달라서 그 설명은 그냥 생략하고 어쨌든 일반 담배에 비해서는 분명히 낫다는 거죠, 전자담배가. 그래서 기재부가 네. 지난 9월에 담배 과세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밝히면서 네. 국회에는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이라는 것을 제출했어요. 거기에 네.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비세 조정안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올려야 될지 내려야 할지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고 그에 대한 판단을 용역으로 맡긴 거죠. 내릴 일은 없겠죠. 그냥 아마 올리겠지, 당연히. 그래서 관련해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사실 올리는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냈는데 거기 신종 전자담배 출현이 더 가속화되고 더 다양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과 또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밝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전자담배 과세 규정은 없다고 해요. 근데 네. 워싱턴 DC나 캔자스주 등 네. 9개 주 정부 그리고 알래스카, 일리노이 등 3개 주의 일부 지역별로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세금 붙이는 거에 논란은 이게 음모론이 기본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건강 돈을 더 열도 가져가겠다니까. 받지. 열받고 흡연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부담이 커지면 저희의 건보료도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또 피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호고 세금 낸 만큼 나는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담배는 그럼 왜 놔두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물어봤는데 복지부 담당하신 분이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다 금지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뭐 세금을 엄청 높게 때려받고 싶은데 그러면 밀란이 난다. 국가가 뭔데 개인의 자유권을 그래, 그렇게 침해하냐는 거예요. 그래. 담배가 기호식. 네, 어쨌든. 아무튼 네. 그래서 국회에 전자담배 과세 체계를 보완하는 개정안들이 여러 네. 개가 발의가 돼 있어요. 네네.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발의했어요. 네. 그 발의안의 취지 또 보고서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과세 형평성 그리고 국민 건강 저해 요소에 대한 대응 방침이다라는 거에 방침이 찍혀있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명분은 그럴싸하게 가지고 가고 진짜 속내는 세수 증대지 말장난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담배 태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검증의 문제는 아니다. 정책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건강을 위해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올리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올린 세금을 진짜 건강을, 건강을 위해서 쓸 잘 수도 쓰고 있- 있느냐. 네. 그게 진례의 그거를-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 건강 저해 요소에 대한 대응 방침이라는 게 결국은 전자담배도 유해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전자담배는 담배보다 더 좋은 걸까요? 정말 금연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자담배도 담배와 비슷하게 유해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2014년에 네. 인류 건강을 지키려면 전자담배와 유사한 금연보조 제품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까지 냈어요. 그래서 전자담배도 공공장소나 근무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비흡연자 곁에서 이렇게 피면 독성 물질 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저 몰랐어요. 저는 제 친한 언니가 전자담배를 피는데 아무 유해한 게 없다 이러면서 제 옆에서 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담배랑 다르다 하고 그냥 계속 냅뒀었는데. 잘못 알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일단 담배건 전자담배건 유해한 건 유해해요. 그러니까 오 마이 누가 갓! 누가 덜 유해하냐 이거지. 그 차이예요. 유해한 게 없는 건 아니야. 네. 어쨌든 그리고 학계에서도 유해성을 다룬 논문들도 많고 네네. 결과들이 되게 뒤섞여 있는 부분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네.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엇갈리는 논문들이 많은데 전자담배 유효성을 아주 확정적으로 확신할 만큼 충분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연구된 공신력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 이런 의견은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거. 식약처에서도 사실 2017년에 뭐 자료를 낸 게 있는데 건강에 안 좋은 치명적인 물질들 조사해봤는데 훨씬 낫지. 낫긴 낫더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이 좀 뒤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거 공신력 있는 응, 결과가 나온 지 10년 됐잖아요. 응. 그래서 댓글에서 이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를 가지고 지금 임상 실험하고 있는 거냐,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할 수 그렇게 있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네. 이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먹는 식품, 화학 제품, 비누, 옷 이런 것도 새로운 게 뭐가 나오면 그리고 가슴 수술도. 뭔 소리야 갑자기 가슴 수술 왜? 가슴 수술이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가슴 수술도 한 지 얼마가 안 돼가지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늙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른다 그러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실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5년, 10년 안에 금방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훨씬 광대한 표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상을 아주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밖에 안 된 전자담배가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게 당연하죠. 당연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전자담배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의 효능을 아주 높게 쳐주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이란 나라가 액상담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담배보다 훨씬 유해 성분이 덜하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되게 확신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영국은. 네네. 자체 연구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담배 산업협회라든지 협회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걸 논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영국이 보건상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이런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액상 전자담배의 상대적인 안정성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면서 흡연자들이 다시 일반 담배로 갈까봐 우려스럽다. 괜히 공포심 때문에 근데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전자담배 이거 나오고 아, 난 그래요? 후로 다시 연초를 피기 시작했다고. 진짜 댓글들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경계하는 나라가 더 많죠. 이렇게 보면은 이번 사태 이후로 인도, 중국, 필리핀, 뉴질랜드 네. 등 35개국이 전자담배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네. 구매하는 거, 그리고 소지하는 것도 전면 금지를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나라별로 좀 인식 차이가 되게 많은 거죠. 담배 끊기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끊는 거를 도와주는 보조제가 된다는 건데 네. 협회 쪽에서도 걱정하는 게 이거야. 실제로 진짜 이렇게 끊어보려고 전자담배 피우고 있다가 이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하루 이틀 안 피우다 보면은 담배에 손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로 근데 가는 거죠. 담배도 똑같아요. 백해 아닌데, 무익입니다. 근데 또 반대쪽 측에서는 그 전자담배가 또 다른 형태의 담배를 피우는 형태지 기존 피우던 담배를 획기적으로 끊게 하는 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은 되게 분분해요. 이번에 미국의 상황과 우리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전자담배를 제조, 수입, 유통하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다 빠졌어요. 편의점 상당 부분 빠졌고 면세점들도 빠졌고 네. 업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네.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 유해성에 대한 분석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서 결정 내려서 빨리 이걸 풀든 어떻게 하든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업계의 피해는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협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중 하나인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라고 있어요. 네. 여의도에서 규탄 집회도 했고 집회도 했어요. 다른 하나인 한국전자담배협회, 여기는 이제 식약처가 지금 조사 11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유해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대규모 그쵸. 집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 아주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의 또 피해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업계에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논의해보자 이런 요구들인 거죠. 근데 아직 이렇게 좀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는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1차 충돌 지점이라고 보면 이게 결국에는 11월 말이 아닐까. 식약처가 유해 성분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네. 업계의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이 마치기 전에 오늘 그러면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부가 거짓 정보로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볼 순 없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고요. 또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주장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건 정책 해석의 영역이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할 때는 팩바! 팩바는 또 뭐야? 빠는 뭐야? 아, 바이. 팩바. 팩바! 네, 이번 주에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이랑 알람 설정 꾹꾹 아시죠? 꼭 해주세요. 팩바! 팩바.